한국 오폴덤 정복기. 안녕하세요. 첫끼 인사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은데 따뜻한 나라 가서 쉬고 싶은 날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베트남을 다녀오려고 준비하다가 이 여권이 만료된 걸 모르고 있었네요. 같이 사업 구상하는 지인들만 들어가고 저만 혼자 한국에 남아서 쓸쓸하게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게임을 쉬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밴을 당한 것도 있지만 이 아는 지인들과 구독자들이 많다 보니 이 같이 게임을 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인정 게임을 해야 되니 레이즈 할 때 못하고 블러핑도 못 치고 넘기로 가야 되는데 넘기로 가지도 못하고 혹여나 지고 있는 핸드로 들어갔다가 넘기기라도 하면 그 원성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인들을 불러놓고 시드 관리 등 케어 위주로 해주고 있고 게임은 거의 못 치고 있습니다. 저도 다니는 가게가 한정되어 있고 강남을 벗어나서 게임을 치러 다니고 그러지 않아서 아는 것도 많이 없고 동전방 등 링게임은 너무 바가바가 운게임이라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것이 힘들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 오폴덤 처음 접할 때 그때보다는 가게도 많이 생겨나고 홀덤이 점점 대중화되면서 정상적인 토너 대회도 많이 생기고 해서 토너 쪽으로 눈을 돌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토너와 캐시게임은 분명 운영 방법이 달라질 건데 토너를 경험해보고 토너의 전략도 영상으로 찍으면 좋을 것 같아서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게임을 쉬고 있지만 이 지인분들, 구독자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수익은 게임 칠 때나 안 칠 때나 비슷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서 도전해볼 기회인 것 같습니다. 토너에서 공부 많이 하고 성적이 좋으면 외국 나가서 대회도 참가하고 하려고 합니다. 너무 한국 오프에 젖어 있어서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차근차근 한다면 분명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강의 영상은 요즘 한국 오프에서 밸류를 많이 뽑아올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한국 오프가 고인물들이 많아서 극도로 타이트한 플레이어가 많아졌습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가려고 오픈 레이즈를 해도 3벳 없이 림프콜이 많아지고 림프콜이 많아서 5명, 6명이 플랍을 보는 상황이 많아지다 보니 주도권도 의미가 없어지고 컴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핸디들이 주도권을 포기하고 같이 림프콜로 플랍을 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림프가 안 좋은 플레이라고 하지만 같이 게임 치는 핸디들이 거의 다가 림프를 한다면 림프를 안 하는 핸디가 혼자 오픈 레이즈를 하고 림프콜 레이즈를 맞으면서 플랍도 못 보고 팟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결국 여기서는 같이 림프를 타면서 플랍 운영으로 전략을 변경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같이 림프를 타고 플랍을 여러 명이 봤을 때는 핸드레인지를 넓혀서 탑페어의 탑키커를 노리기보다는 스트레이트나 플러시, 셋이 되는 걸 노리는 게 좋습니다. 커넥팅 카드, 3카드까지 핸드레인지를 넓혀서 림프콜로 플랍을 자주 보는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나의 칩이 녹아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녹는 만큼 계속 애드온을 해주면서 나의 칩을 계속 딥스택으로 유지해주는 게 중요한데 그 이유가 내가 넛이나 넛에 둔하는 좋은 상황이 생겼을 때 상대의 칩을 최대한 많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런 림프 플레이는 시간과의 싸움이고
나에게 흐름이 왔을 때 최대한 밸류를 많이 받아서 칩을 더블업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림프 콜로 플랍을 봤을 때 이제부터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운영 방법은 동크벳입니다. 나의 카드가 한방 메이드가 되거나 투페어 셋이 됐을 때 이 앞 포지션에서 책을 줘서 상대 배팅에 책 레이즈를 하는 것보다는 이 동크벳을 통해서 상대에게 레이즈를 유도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핸디들은 내가 잘 맞았을 때 숨어 들어가서 달아먹을 생각을 하는데, 요즘 한국 오프 핸디들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 책 레이즈를 맞으면 상대를 높게 인정해주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크게 먹지 못합니다. 역으로 내가 잘 맞았을 때 동크벳을 하면 한방 메이드나 셋은 잘 인정 안 해주는 경향이 있고, 탑페어가 콜보다는 레이즈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플랍에 나의 동크벳에 3벳을 맞으면 이 4벳으로 응수해도 되고, 4벳 올인을 넣어도 콜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가 이 동크벳 때문인데, 상대로 하여금 한방 메이드나 셋이었다면 앞에서 동크벳을 안 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4벳을 날려도 콜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림프콜 이후 플랍을 봤을 때 제일 주의해야 되는 플레이가 탑페어를 맞았을 때인데, 탑페어 맞고 동크벳을 했을 때 레이즈가 나오면 거의 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탑페어라고 포기 못하고 끌려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탑페어라 할지라도 이 원페어밖에 안 되고 비포 액션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의 카드도 리딩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림프콜로 멀티웨이로 플랍을 볼 때는 나의 칩이 높더라도 넛이나 넛에 준하는 메이드 위주로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나의 동크벳에 레이즈 없이 콜집이 있을 때는 턴의 액션을 좀 말도 안 되게 크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즉, 플랍의 작은 사이즈로 동크벳을 해서 상대에게 레이즈를 유도하고, 레이즈 없이 콜이 나왔을 때는 턴에 큰 사이즈로 배팅을 해서 상대에게 혼란을 주는 플레이가 좋습니다. 미더 못 미더를 리버에 주는 게 아니라 턴에서부터 미더 못 미더의 질문을 던지고 상대로 하여금 폴드보다는 콜을 이끌어내고 콜이 나왔을 때 많이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전략은 홀덤 고인물들을 상대로 좀 어린 친구들이 많이 쓰는 전략인데, 이 고인물들은 플레이 스타일이 습관처럼 딱 정해져 있고 본인들의 플레이 스타일을 고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하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자신들이 알던 상식에서 조금만 꼬아서 플레이를 해도 낚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도 어릴 때 태권도를 했었는데 처음 시합에 나가면 나와 상대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다가 시합에 몇 번 더 나가고 경험이 생기면 심판까지 보이고, 그 다음은 코치까지 보이고, 그 다음은 관중까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홀덤도 나와 나의 카드만 보지 말고 넓게 상대 플레이어를 관찰하고 상대의 작은 습관, 플레이 스타일을 놓치지 말고 플레이를 하면 분명 실력 외적으로 나의 승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됩니다. 오늘은 요즘 유행하는 플레이 전략에 대해서 짧게 알아봤는데, 이론으로 알고만 있는 거나 실전에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야구에서 커브를 던지는 방법을 이론으로 알고 있더라도 실행할 수 없는 것처럼 이 홀덤 전략도 이론으로 알고만 있다고 그렇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론을 실전에서 사용해보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이 자유자재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홀덤 전략은
무수히 많지만 정해져 있는 기본 틀 안에서 자신만의 것을 만들어서 플레이해보고 승률이 나쁘면 과감히 버릴 줄도 알고 승률이 좋다면 더 좋은 방법으로 수정도 하고 해야 됩니다. 내가 상대보다 조금만 더 공부하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상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맨날 이게 넘어가네, 이게 안 뜨네, 남 탓만 하지 말고 스스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척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